나르시시스트의 함정, 99%의 사람들이 빠지는 치료적 관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겪고 있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심리적 함정에 관한 것이죠. 제가 20년 가까이 심리 상담을 하면서 만난 내담자들 중 거의 99%가 이 특별한 유형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패턴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은 있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혼란감, 그리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어떻게든 다시 끌려 들어가는 반복적인 패턴을 경험하신 분들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거나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있기에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계속해서 다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르시시스트들이 사용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러브 보밍이라고 불리는 초기 단계의 과도한 애정 표현과 이상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처음엔 정말 완벽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아봤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러브보밍은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열정적인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사로잡고 의존적으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들은 마치 레이더처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냅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타인을 돌보는 성향이 강하며 자존감이 그리 높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작에 가장 쉽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관계 초기에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당신이 평생 기다려온 완벽한 상대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고 당신의 관심사와 취향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마치 영혼의 동반자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는 정말 잘 맞아. 이런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 당신은 정말 특별해라는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들이 진정한 사랑이나 관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을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어떻게 조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취약점, 어린 시절의 상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민감하게 감지해내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당신과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면 나르시시스트는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안전함을 약속합니다. 당신이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정말 재능이 뛰어나 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못 알아보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며 당신을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마치 당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지셔닝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교묘한 점은 속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관계를 매우 빠르게 진전시킵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친밀감이 형성되는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마치 압축된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난 지 몇 주 안에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야.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야. 와 같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이런 빠른 진전은 당신으로 하여금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압도당한 상태에서는 냉정하게 상대방을 평가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렇게 강렬한 경험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마치 중독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들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당신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그 특별한 느낌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또한 미러링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처럼
당신의 성격, 가치관, 심지어 말투까지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술을 좋아한다면 갑자기 예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당신이 조용한 성격이라면 자신도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며, 당신이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미러링을 통해 당신은 이 사람은 나와 정말 비슷해, 우리는 운명인가 봐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고정된 자아가 없습니다. 그들은 상황과 상대에 따라 자신을 바꿔가며 가장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조종할 수 있는 페르소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왜 나중에 관계가 진행되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러브 보밍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전략은 미래 가짜 약속입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계획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내년에 유럽 여행 가자. 결혼하면 이런 집에서 살자. 아이들은 몇 명 낳을까? 와 같은 대화들을 통해 당신으로 하여금 그들과의 미래를 그려보게 만듭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환상은 당신을 현재의 관계에 더욱 깊이 몰입시키고, 설령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미래가 있으니까 라며 자신을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마치 꿈만 같은 현실감입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 몰랐어. 너무 좋아서 꿈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맞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가 보여주는 모습은 진짜가 아닌 연기된 페르소나이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관계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판타지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당신은 이미 생화학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 관계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그 특별함, 인정받는 느낌, 사랑받는다는 확신은 마치 마약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의 사랑은 안정적이고 일관적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도 친밀감을 형성해 나갑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은 이런 안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강렬하지만 불안정한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러브 보밍이 특히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관심과 애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에 정서적으로 소외당한 경험이 있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과도한 관심이 마치 오아시스와 같이 느껴집니다. 드디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은 매우 섬세하게 당신의 경계선을 허물어 나갑니다. 과도한 선물, 깜짝 방문, 끊임없는 연락 등을 통해 당신의 개인적 공간을 조금씩 침범해 나가면서도 이 모든 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포장합니다. 당신이 너무 그리워서,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서라는 말들로 이런 행동들을 합리화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작은 것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들과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취미는 시간 낭비인 것 같아. 가족보다는 나를 우선시해줬으면 좋겠어. 와 같은 요구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들도 사랑의 언어로 포장되기 때문에 당신은 이것을 문제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함정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러브 보밍을 통해 당신을 감정적으로 의존적으로 만든 후 점진적으로 통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교묘한 점은 모든 변화가 너무 점진적으로 일어나서 당신이 명확한 경계선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의 의도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통제적이고 조종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누구도 그런 관계를 지속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완벽했던 초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러브 보밍이 99%의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인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특별하다고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당신이 평생 갈망해온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당신으로 하여금 이 관계에 깊이 투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이 관계에 감정적으로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깊이 얽매이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진짜 사랑과 러브보밍을 어떻게 구분하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브보밍이 끝나고 나면 나르시시스트들이 사용하는 가장 파괴적인 전략 중 하나가 시작됩니다.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현실 왜곡 기법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 감정, 심지어 현실 인식까지도 의심하게 만드는 매우 교묘한 심리적 조작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제가 미쳐가는 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왜 가스라이팅을 사용할까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통제는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 교묘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당신의 현실 인식 자체를 흔들어 놓아서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가스라이팅의 시작은 매우 미묘합니다. 러브보밍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갑자기 차갑게 변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야 라고 말하던 사람이 오늘은 연락도 없이 만남을 취소합니다. 당신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대답하죠. 이런 일이 한두 번 발생하면 당신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분명히 기억나는데 상대방이 부인하니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잘못 기억한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첫 번째 성공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빈번해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한 말을 부인하고 당신이 경험한 일을 무시하며 심지어 당신의 감정까지도 틀렸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일이 아닌데 당신은 항상 과장해서 생각해 같은 말들을 반복적으로 듣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교묘한 점은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짓말만 한다면 쉽게 간파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80%의 진실에 20%의 거짓을 섞어서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대부분은 맞는 말인데 나머지 부분도 내가 잘못 이해한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나르시시스트가 그 친구들이 당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며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이 거부하면 나는 당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당신이 그 친구들과 있을 때 항상 스트레스 받아 하잖아. 어젯밤에도 그 이야기하면서 힘들어했으면서 왜 또 만나려고 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묘한 점은 실제로 당신이 친구 관계에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 작은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해서 마치 그 친구들이 당신에게 완전히 해로운 존재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당신을 보호하려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당신은 점점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민한 건가? 내가 상황을 잘못 파악한 건가? 그 사람 말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의심이 깊어질수록 나르시시스트의 의견과 판단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의 또 다른 특징은 감정 무효화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표현하면 그 정도 일로 상처받을 일이야? 당신은 너무 감정적이야.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로 화내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감정 자체를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죠. 이는 매우 파괴적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나침반인데 나르시시스트는 이 나침반을 고장내버립니다. 당신은 내가 화낼 일이 아닌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며 자신의 감정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특히 자주 사용하는 또 다른 가스라이팅 기법은 투사입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당신을 의심하며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추궁합니다. 또는 자신이 화를 내면서 당신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 라고 말하죠. 이런 투사는 당신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은 상대방인데 어느새 당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니까 혹시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이 진행될수록 당신은 점점 더 고립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 관계를 이해 못해. 가족들이 당신을 조종하려고 해. 친구들이 당신에게 질투해라는 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악역으로 만듭니다. 그 결과 당신은 객관적인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오직 나르시시스트의 관점에만 노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인지 부조화입니다. 머리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이 사람을 놓고 싶지 않은 상태죠. 러브보밍 시기에 달콤한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고 분명히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지금은 힘든 시기일 뿐이야. 라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심리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과 함께 간헐적인 친절함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완전히 지쳐서 떠나려고 할 때쯤 갑자기 처음처럼 다정해지거나 작은 선물을 주면서 미안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어.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이런 간헐적 강화는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도박 중독자가 가끔씩 따는 돈 때문에 도박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도 가끔씩 보여주는 나르시시스트의 사랑 때문에 이 관계를 놓지 못하게 됩니다. 역시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전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희망을 갖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친절은 당신을 관계에 붙잡아두기 위한 전략일 뿐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스라이팅이 시작되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파괴적인 결과는 당신이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억, 감정, 판단력을 모두 의심하게 되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나르시시스트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그의 승인을 받아야 안심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설령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명백히 잘못된 상황에서도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라며 자신을 의심합니다. 친구들이 그 사람이 이상해라고 말해도 그들은 우리 관계를 이해 못해 라고 생각하게 되죠. 많은 내담자분들이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라고 자책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심리 조작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라도 이런 조작에 장기간 노출되면 현실 감각을 잃을 수 있어요. 이것은 당신의 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스라이팅은 독재 정권이나 컬트 집단에서도 사용하는 세뇌 기법과 유사합니다. 개인이 이런 체계적인 조작에 저항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조작을 당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신호들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억을 자주 의심하게 된다면, 상대방과 대화한 후 항상 혼란스럽다면, 예전에는 확신했던 것들도 이제는 의심하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표현하는데도 그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가스라이팅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감정과 직감을 믿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리 당신의 감정이 틀렸다고 말해도 당신의 감정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이런 관계에 있으시거나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댓글로 용기를 내어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보호하시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주요 전략, 러브보밍과 가스라이팅에 대해 깊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패턴을 인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지금 이런 관계에 있으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고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매우 교묘하고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조작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더 이해해주면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고 희망하시지만, 안타깝게도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한 변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믿을 만한 친구, 가족 또는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창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회복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만의 현실을 다시 구축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흔들렸던 자신의 감각을 되찾는 과정이에요. 일기를 쓰거나 중요한 대화들을 기록해두거나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객관적인 현실 감각을 회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경계선 설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무시하는 데 능숙하기 때문에 건강한 경계선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정하고 유지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관계를 경험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낸 자신의 강인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낸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회복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외로움이나 자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치유는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건강한 사랑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당신의 현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진짜 사랑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경험한 것이 당신을 더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깊은 자기 이해를 얻을 수 있으며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내담자분들이 이런 어려운 경험을 딛고 일어나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경험이 힘들었지만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둡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빛이 보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무리하지 마시고 준비가 되셨을 때 편하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계속해서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관계를 위해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한, 존중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